1900원 뭐 일식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었잖아. 근데 지금은 보니까는 다 한식이라든지 뭐 샤브샤브, 뷔페, 그다음에 뭐 제육, 돈가스 뭐 이런 한식 쪽, 너무 이 소자본이라는 키워드에만 집중을 하는 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불완전한 창업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추천하는 아이템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 지금 코엑스에서 창업 박람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지금 2025년도에 외식업 트렌드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년도도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창업이 앞으로 좀 대세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과 어떤 거를 좀 참고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지금 보니까 확실히 작년이랑은 이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 작년에는 일식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대충 둘러보니까 한식 쪽이 좀 강세를 띠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저가, 가성비 이런 느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인건비 이슈가 항상 있으니까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강세를 지금 좀 띠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우리 작년에는 사실 한식보다도 일식이 훨씬 많이 나와 있는 걸 봤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한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샤브샤브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고, 1900원 뭐 일식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었잖아. 근데 지금은 보니까는 다 한식이라든지 뭐 샤브샤브, 뷔페, 그다음에 뭐 제육, 돈가스 뭐 이런 우리 좀 한식 쪽.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 자체가 사실 우리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잖아. 안 좋다는 거는 이제 뭔가 도전적인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된다는 거고, 그냥 항상 좀 신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맨날 내가 반드시 좀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가성비에 대한 키워드도 분명히 신경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보면 이제 좀 나와 있는 데들이 우리 전에는 뭐 저녁 장사를 하면서 점심 장사도 한다든지 점심 장사를 하면서 저녁 장사도 하는 이런 형태의 좀 아이템들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사실 하나에 좀 집중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점심 장사나 우리 식사 메뉴를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면 이 식사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녁에 차라리 술집이다, 저녁 뭐 예를 들면 외식 메뉴다 이러면은 그 저녁 시간대에만 집중을 해서 메뉴를 해야지, 이걸로 내가 점심도 잡고 저녁도 잡을 거야, 뭐 술 상권까지 다 잡을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트렌드 자체가, 포지션 자체가 하나에 좀 특화되고 점점 더 컨셉을 좀 명확하게 가는 이런 형태가 맞다는 거야. 아무래도 소비자의 눈높이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 메뉴의 퀄리티를 올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막 16시간씩 막 갈아 넣는다 이런 형태로 좀 한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업시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그때만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출은 조금 더 적을지언정 내 수익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 여기 보면 카스테라라든지 추러스 이런 좀 간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괜찮나요? 그래? 지금도 보면 우리 디저트류 아이템 같은 경우들은 다 이제 소자본, 뭐 창업비 영원, 가맹비 영원 이런 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것 같아. 상권이나 이런 아이템을 적절한 곳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나쁘다라고만 얘기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게 또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낮아버리고, 그러면 결국 또 탕후루 꼴이 난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지 나는. 우리가 언제부터 본 시원빵을 맨날 먹고 대만 카스테라를 맨날 먹었어. 그냥 유행이란 말이지. 한마디로 초보 창업자가 건드리면 절대 안 되겠네요, 진짜. 나는 사실 막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런 디저트류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 보지는 않아. 사실 지금도 뭐 갑자기 카스테라가 등장하기도 하고 붕어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뭔가 유행성일 뿐더러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우리 붕어빵도 먹고 뭐 그러겠지만은, 겨울이 지나가면 과연 그때도 먹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빙수로 보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소비자들은 이제 또 빙수를 먹을 때는 좀 빙수에 전문화된 매장을 선택하지. 뭐 붕어빵도 팔고 뭐 여기서 막 카스테라도 팔고 하는데 붕어빵도 판다, 느낌이 전문성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에서 또 이제 또 이어지는 맥락인데, 뭐 하나에 좀 특화돼서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해주는 게 좋지, 막 한 매장에서 막 이것저것 팔면서 막 중구난방이 돼버린다 라고 하면 지금의 소비자의 눈높이에는 절대 맞지 않는 창업이지 않느냐. 물론 이러면 이제 또 소자본이다 라는 키워드로 창업자분들은 혹할 수가 있는데,
투자 대금이 금방 회수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너무 이 소자본이라는 키워드에만 집중을 하는 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불완전한 창업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창업을 한다는 게 내가 1, 2년만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1, 2년만 집중을 하려고 한다. 이거에 조금 나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의 트렌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얘기는 했지만 이 트렌드라는 건 이 어느 정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를 봐야지 이 아이템의 트렌드를 본다. 이거는 난 절대 안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지속 가능한 창업을 하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뭐 매해 뭐 아이템을 바꿀 거야.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유행하는 아이템을 따라간다기보다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선택을 해서 그 아이템을 그때의 시기에 맞게 조금씩의 전환을 주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를 봤으니까 한번 나가서 또 정리를 하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한번 와서 봤는데 확실한 건 이제 작년이랑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유행성이라고 하면 우리 일식풍이라든지 뭔가 해외 음식 그리고 뭐 이제 막 1,900원 맥주가 좀 난립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확실히 그런 브랜드들은 좀 정리가 많이 된 것 같고 한식류 그리고 가성비 있는 아이템류 그리고 좀 무인 관련된 거 디저트 관련된 거 디저트라고 해서 더 나아가면 이제 좀 소자본에 대한 키워드.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 2025년도에는 확실하게 중요한 건 좀 가성비 있는 아이템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가성비 있으면서도 도전적으로 뭔가 소비하는 아이템 말고 항상 데일리로 소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좀 트렌드인 것 같다. 왜냐?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갑이 닫혔는데 이 지갑이 닫힌 상태에서 소비자가 이렇게 도전하는 음식을 잘 소비하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면 어차피 한 번 할 거 내가 좀 알고 있는 맛이라든지 믿을 수 있는 메뉴 이런 걸 소비하게 되는 트렌드인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성비가 있고 좀 한식 위주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한 군데에 특화된 거 예를 들면 밥 장사를 하는 매장이라고 하면 밥에 좀 집중을 하고 술과 외식 메뉴라고 하면 술과 외식 메뉴에 집중을 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뭐 술도 하고 뭐 밥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동시에 다발성으로 여러 가지 메뉴를 챙기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한 아이템에서 그걸 좀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트렌드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개인 매장을 할 거라고 하면 좀 이제 기획력이 받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지금은 인건비도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뭐 8시간의 운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매출은 조금 적을지언정 순이익을 더 올리는 방향성의 트렌드가 맞을 것 같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창업을 해야 좀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동화 기계들을 좀 잘 활용을 하는 매장들이 아무래도 인건비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 대표님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보면 아이템도 막 특별한 게 없고 이렇게 되면은 잘 되는 데만 더 잘 되고 좀 양극화가 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지금 사실 뭐 자산의 양극화라고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외식업에도 양극화라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잘 되는 매장들은 사실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타격이 없어. 아예 타격이 없고 왜냐면은 다른 데들의 매출을 다 뺏어먹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식 형태로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사실 창업은 절대 지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만약에 조금 이 상권에 대해 내가 잘 알면서 이 상권에 아주 합당한 아이템을 넣으면서 경쟁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는 기회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추천하는 아이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도 말을 했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시국에는 특히나 좀 매일매일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아이템 그리고 좀 가성비라는 키워드에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난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우리 192덮밥 짜글이 강남 본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진짜 단 1원도 빠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실 추세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뭐 노리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절대 아닌 거고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장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는 가장 안전한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아이템이 뭐 물론 대박에 대한 상방이 낮을 수는 있지만 이 쪽박에 대한 하방도 굉장히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창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 밥은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 밥을 먹는 메뉴 중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런 매장들의 경쟁 강도가 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아이템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이라든지 이런데 괜찮은 자리에만
트렌드만 들어가면 일단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아이템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괜히 어디 이상한 메뉴나 이렇게 매일 즐기기 어려운 메뉴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안정적으로 어떤 오피스 상권이 됐든 좀 고정적인 수요가 받쳐주는 상권에서 그냥 편하게 장사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훨씬 이롭고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2025년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너무 이 트렌드만 또 쫓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게 오랜 기간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게 장사라는 건데 단기간에 막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 그리고 이 트렌드만 쫓아가다 보면은 지속 가능하느냐 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사실은 어떤 아이템을 하든 그 아이템에 어울리는 상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본질을 잘 갖춘다고 하면 트렌드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도 나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좀 데일리로 즐길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걸로 브랜드를 만든 거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트렌드라는 거를 읽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트렌드만 쫓다가는 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명심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